자, 다음 내용으로 우리는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부동산의 특성은 매년 한 문제 정도 꼭 나오는 파트고요. 부동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학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 학계론 전체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이 부동산의 특성이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특성을 말하냐면 여기서는 토지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말이 없이 부동산의 특성 그러면 토지에는 원래부터 그래하는 특성이 있어요. 원래부터 그래하는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연적 특성. 얘는 원래부터 그래. 원래부터 토지는 이동이 되었나요? 안 되었죠? 이동이 안 되었습니다. 토지는 공장에서 어때요? 생산하는 물건 아닙니다. 토지는 소모되어서 없어지는 물건도 아닙니다. 그죠? 토지는 똑같은 땅 없습니다. 그래서 동질적인 거 없어요. 이런 것이 뭐죠? 원래부터 그런 특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토지의 자연적 특성 때문에 이동도 안 됩니다. 생산도 안 됩니다. 그러면 토지가 이동도 안 되고 생산도 안 되면 이 토지를 인간이 쓰려고 하는데 이런 자연적 특성 때문에 어때요? 제약이 생긴다는 거요. 이런 특성 때문에 제약이 생기면 이 토지에 누가 개입하겠어요? 인간이 개입해서 이런 제약을 뭐 하고 싶어요? 완화시키고 싶겠죠? 제약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곧 인문적 특성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개입해서 나타나는 특성이네요. 어디에 개입했어요? 토지에 개입해서 나타나는 특성이 뭐다? 인문적 특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개입했으니까 후천적이고 가변적이고 신축적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자연적 특성은 원래부터 그런 거니까 이것은 물리적이고 본원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적 특성 관련해서 이제 파생되는 특징들 이런 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동이 안 된다 이걸 표현할 때 우리는 뭐라고 썼죠? 부동성이라고 썼네요. 이동이 안 된다. 물론 표현은 다양하니까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비이동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법률적인 면에서 보면 자, 공시방법이 어때요? 공시방법이 동사과 차이가 납니다. 무슨 차이가 나요? 동사는 움직이니까 점유로서 공시하고요. 부동산은 안 움직이니까 어때요? 그 토지에 지번을 부여해서 아까 등기 등록해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공시방법에 차이가 생기는 것도 부동성과 관련을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지구제 이런 것들 있죠. 자, 용도 지역지구제 이거 지정이 가능한 것도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얘가 안 움직이니까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뭐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정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움직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제 이런 걸 통해서 제도적으로 규율하기가 용이하다. 어디 도망 못 가니까 제도적으로 규율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부동성이 있으면 안 움직이게 되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 움직이면 사람이 그 부동산에 가야 되잖아요. 가서 뭐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실로 가져다가 분석할 수 없으니까 그게 무슨 활동이겠어요? 임장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은 부동성이 있으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따라서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시험에서 외부 효과 여러 번 표현이 등장했죠. 그래서 외부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건 다 뭐다? 부동성입니다. 그죠?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이 외부 효과에는 물론 이 부동산에 유리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고요.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외부 효과 때문에 어때요? 자, 이 토지 말고도 주변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통제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땅 사놨는데 알고 봤더니 각종 위험 혐오시설들이 주변에 다 있고 그러면요. 이 토지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때 대책은 이 땅 어때요? 팔려고 내놨더니 남들은 안 산다 그래, 이 땅. 그러면요. 이 땅 들고 딴 데로 갈 수도 없고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부동산 주변에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활동? 정보 활동 이렇게.
여러분이 감정평가사에게 가서 내 땅 얼마예요? 이래 물어보면 평가사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 땅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맞나요? 왜?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가격과 이런 것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가격이 나타나는 게 어디입니까? 시장이죠, 시장. 시장인데 지역에 따라서 가격과 임료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 있어서 국지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국지적 시장이고 지역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제주도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이 막 올라가더라도 서울에서는 오히려 어때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지적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지적 시장이다, 지역 시장이다 이런 말 나오면 여기 있는 부동성을 또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과 현상도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국지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지적 시장이다 또는 지역적 시장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가격이 나타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노량진역이다. 그럼 노량진 주변에서 부동산 가격은 다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형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부동산 쌓아놓고 파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한 곳에 쌓아놓고 파는 구체적인 장소가 없죠. 그래서 가격은 나타나니까 시장은 시장인데 구체적 장소가 없네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 시장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시장은 유사한 부동산에는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이다 이렇게. 그러면 노량진이다. 그럼 노량진역 주변으로 해서 어때? 유사한 부동산끼리는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이런 지리적 구역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공간을 수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체적 시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부동성 때문에 지리적 공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공간을 수반한다 그래서 구체적 시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자, 우리는 그래서 책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의 성격에 양면성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같이 하나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성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여기서 이런 용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알아둔다면 우리가 입지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입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주어져 있을 때, 용도가 주어져 있을 때 거기에 적합한 뭘 선정하는 거죠? 부지를 선정하는 활동이 입지론입니다. 그러면 나 상가라는 용도가 있을 때 그 상가로 쓰기에 적합한 땅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은요 안 움직이니까 어때요? 부동성 때문에 우리가 임장활동 이런 거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입지 선정과 관련된 입지론 이런 것은 부동성과 역시 관련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파생 특징에서 73쪽에 쭉 나오는데요. 자, 거기 구체적으로 써놓은 내용들을 제가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번에 보면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할 때 움직이는 건 동산, 안 움직이는 건 부동산. 뭐 때문에 그렇죠? 부동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별할 때 기준이고 그 다음에 공시방법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규율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D급번에 보면 국지적 시장이다, 지역적 시장이다 이런 말 나오면 부동성 떠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도 국지화됩니다. 그럼 지역적 시장이니까 여러 개의 하위 시장, 즉 부분 시장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 평가할 때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용어 역시 등장한다. 그래서 지역적 시장이니까 지역적 요인이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지역 분석 이런 것도 역시 부동성과 관련을 가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리얼본 추상적 시장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리고 뭐 불안전한 시장이다라는 말은 부동산은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시장이 불안전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연번에 보면 임장활동 이런 말이 나오고요. 피업번에 보면 외부효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외부효과 관련해서 거기에 보시면 정의 외부효과는 유리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Please in my front yard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발 우리 집 앞으로 앞마당으로 좀 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부의 외부효과 관련해서는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뒤뜰에는 그런 것들 제발 오지 마세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핀피현상이다, 님비현상이다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 부의 외부효과 때문에 특히 가치가 떨어지는 것